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재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처장 상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일반 현황, 그리고 2023년 세출 예산 현황 및 추진 방향과 전략,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 성과로는 7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8대 의회의 희망찬 출범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하셨고 민생 현안 해결 및 대안 제시를 위한 특위, 연구단체의 활성화를 충분히 이루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사권 독립 조기 정책을 위한 의회 조직 기능 확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으로서 전국 시도의회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고 사무처 정책 역량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보좌나 정책 지원 기능이 아쉬웠던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작년의 우수시책 추진에는 더욱더 박차를 가하면서 다소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3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108억 원 정도입니다. 이 중 지방의회 운영 예산이 39%인 42억 정도이고 행정 운영 경비는 61%인 약 6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3년 추진 방향과 전략입니다. 올해 의회 사무처 주요 업무 추진의 기본 방향은 시민 중심의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 민생 현안 중심의 소통의 구현, 의원 정책 역량 강화와 직원 전문성 제고에 역점을 두면서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하는 의회 구현 등 총 9개의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하는 의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류 소통 화합으로 일하는 의회를 확립하겠습니다. 의원과 의회 사무처 간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하여 매월 업무 보고회를 실시하고 의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의원 연찬회, 워크숍을 추진하는 한편 폭넓은 대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지역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하여 지난 1월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공백 없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비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일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본회의 개나 청소년 모의의회, 의회사랑 스피치 대회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현장이나 기관, 단체 등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와 현장 방문, 전문가 자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 가동으로 적극 의정을 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으로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배려 의정을 사회복지시설 방문, 지역시장 장보기 등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의정을 기업 규제, 의료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의 특정 현안에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실천 의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범적, 핵심적 청렴의회 실천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청렴도 평가 제도를 적극 반영해서 원인 진단과 자체 지표 개발, 청년 컨설팅 및 전문가 교육 등을 통하여 부패 제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교육 운영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을 채용한 이후 기본 직무 소양 교육과 현장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형 정책 지원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의원 정책 역량 강화와 함께 직원의 전문성 제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 인사, 찾아가는 인사 컨설팅 및 소속인에 대한 인사상담 정례화 등 소통과 배려 인사로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사 운영 지원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사무 배분의 적정성, 업무량의 행평성 등 체계적인 직무 분석을 위하여 현재 울산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회기 운영은 총 7회 121로 정례회가 2회 60일, 임시회는 5회 60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조례안, 예산안 등 각종 어안은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는 한편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시정 견제 기능 강화입니다.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 추진 사항과 적정성을 살피고 시정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중심 행정사무감사 지원에 철저히 기하는 한편 시정 질문과 서면 질문, 5분 자유 발언 등을 위해 시적절하고 다양한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시 기능 강화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통해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전이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7페이지. 상방향 소통 기반의 열린의회 구현과 홍보 시스템 기능 강화입니다. 주요 의정 활동에 대한 보도자료의 선제적 제공, 8대 의회 개원 1년 성과 및 심층 집중 기획 보도 등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의정 뉴스 및 의회 소식지 등 영상 및 홍보물 제작, TV, 라디오 스팟,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펼쳐나간과 동시에 인포그래픽, 쇼트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함께 뉴미디어 플랫폼 시민 참여 확대 이벤트, 소셜미디어 홍보단 및 의회 홍보대사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전산 장비를 교체하고 홈페이지 및 정보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속한 정보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원 자치입법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입법 사례나 법령, 판례 등 해석, 법령 및 조례 재개정 사항 등 각종 입법 동향을 신속히 제공해 드림은 물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와 분석,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는 등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자치법 지원으로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금년 3반기 중 입법 평가를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자치법규 관리 정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페이지. 의원님들 핵심 역량 함량 및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등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정책지원관 6명을 올해 상반기 중에 모두 채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입법, 법률 고문 운영 및 주민조례 발안 법제 지원 등 소유자 중심의 입법 서비스 제공으로 완성도 높은 입법 지원은 물론 시민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연구활동 경비를 지원하고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 제공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의정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의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상호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 주요 무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상규 의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陳美경. 예, 반갑습니다. 천미경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세출 예산 현황을 보면 23년도 22년도에 비해서 전체 예산이 13.8%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지방의회 운영 예산이 0.2% 정도 줄어든 반면에 행정 운영 경비가 24.7%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론 정책 지원관 채용 등이나 그다음에 우리 의정활동 인력 운영비 이런 게 이제 많아지는 거로는 알고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지방의회 운영과 행정 운영 경비가 거진 한 4대 6인 것 같아요. 이 비율을 봤을 때는 우리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우리가 좀 확대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 의정 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예산의 편성 비율로 보면은 인력 운영비가 들어가는 행정 운영 경비가 사실은 보면은 한 66% 정도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의 경우에는 8대 의원이 출범하면서 8대 의원 출범에 따른 각종 시설물 교체라든지 아니면은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은 돈이 한 3억 8천만 원이 더 들어갔었습니다. 평소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그게 한 3억 8천만 원 더 들어갔었는데 이거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한 3억 한 얼마가 더 증액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방향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타 시도의 분석도 좀 해봤었는데요. 예.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하고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가 비슷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사실 우리가 규모가 비슷한 대전은 사실은 인건비 규모가 67%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아마 우리가 타 시도하고 비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적정하다고 이렇게 보고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는 또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혹시나 또 사업비가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은 추경 또는 당수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 지역하고 인건비 비율이나 이런 게 일단 행정 운영 경비가 많은 거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의회가 독립이 되었고 입법이나 예결산 그리고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의 치중에 있는 이 예산을 조금 다시 조금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거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대사가 2명 위축된 걸 아는데요. 지금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홍보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부서에서 홍보대사를 작년에 2명 위촉하여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대사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유명인을 에게 수여하는 일종의 명예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스 옷에 요즘에 마케팅이라고 해서 영향력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하여서 SNS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나타내면서 영향력을 가지고 기관에 홍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분들이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또 활동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강요할 수 없고 또 시의회의 특수사항이 시지평부에 비해서 행사나 축제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제약이 돼 있는 게 많지 않은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을 그 유튜브 홍보 영상에 그 위촉 관련해서 소개라든지 또 우리 울산시가 노래 이분들이 두 분들이 전선민하고 박성원이라고 하는 분이 가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특색을 발휘해서 유튜브에 그 울산시가 노래를 홍보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2편을 찍었습니다. 네. 이게 홍보대사가 일단 그 역할이 크지 않은 이유가 또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 홍보대사에 대한 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대다수 이게 그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보통 행사나 축제에 있으면은 그분들에게 수고료나 출연료를 지급을 해서 소정의 출연료를 지급해서 그분들도 어떤 경력이나 인지도 효과 면에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보수 명예직에 그냥 홍보대사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것보다는 요즘 보면은 그 각종 그 기업들에 보면은 그 비주얼 휴먼 해가지고 가상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캐릭터라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스코트 캐릭터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굳이 우리가 홍보대사를 두 분을 위촉을 해서 활동이 미흡하다면 앞으로도 그런 뭐 어떤 마스코트 캐릭터나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활용한 어떤 제작 부분 이런 부분에 어떤 홍보 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고려해 보신 적 있는지요? 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 시의회 캐릭터를 만들어서 다양한 SNS에 그 홍보 영상이라든지 또 뉴스 제작에도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하고 경기도의회 두 군데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트렌드 맞춰서 좀 새로운 홍보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훈 의원. 네,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그 공공의료 그 위원회에서 저기 부산에 있는 부산의료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뭐 방문을 하거나 외부에 방문을 하거나 그럼 내부에 어떤 손님들이 왔을 때 사실 이제 뭐 방문 기념품이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부산의료원 쪽에 사실 가서 굉장히 준비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좀 생각보다는 너무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의회 쪽에서 이렇게 기념품을 좀 드렸는데 좀 드리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조금 내용물은 못 봤지만 내용을 들었어요. 그 내용물이 뭐냐 그랬더니 그리고 그 우리 의회 기념품의 전체적인 목록을 좀 제가 받아봤는데 대부분이 이제 공예품 위주로 또는 실용성이 사실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았습니다. 10,000원, 20,000원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럼 좀 제안을 드리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어제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지 한번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정 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의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방문 민원들한테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목록이 있는데 사실 그 공예품도 있지만은 또 그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좀 단가가 좀 높은 편인데 그 외에도 보면은 저희들이 수요를 좀 조사해 보면은 사실 울산에서는 좀 마땅한 부분들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서 아마 지금까지는 앞에서 해왔던 선례대로 이렇게 계속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나 뭐 더 좋은 또 그 제품이나 추천 안할 있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뭐 집행부에서 보면 이제 관광과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관광 기념품이나 공예품에 대한 매년 사실 그걸 하거든요. 그 공모전을 해서
합니다. 하고 최근에 저희 방문했던 디자인 주도 혁신 제조혁신센터에 가보니 기업의 그 뭐 이렇게 우리 울산에 조그만 디자인 회사들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재활용품을 활용한 관광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제품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관광과나 뭐 여러 기타 뭐 저기 과를 좀 집행부 쪽을 한번 파악을 해보셔가지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왕이면 저희가 주는 제품 중에 친환경적인 제품, 리사이클링 제품 같은 것들을 관광 기념품에 맞춰서 좀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한번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각 방문하는 뭐 연령층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문하는 성질에 따라서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기념품에 대해서는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의회의 홍보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좀 한번 고민을 해보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실 쪽에서 어떻게 고민한 게 있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보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전번 행감 때도 우리 홍보관이 뭐 접근성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는 걸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1층 로비 자체도 의회에 딱 들어오는 이미지가 좀 칙칙하고 또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의회의 위상이나 의회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부족한 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경남하고 부산하고 대전시 의회를 견학 방문을 했습니다. 견학 방문을 해보니 시도별 청사 여건에 따라 또 규모에 따라서 구성 방식이나 운영 방식은 좀 차이가 있었고요. 대다수 의회 의사당이 로비 벽면을 홍보 공간으로 마련하여서 모니터를 통해서 상임위별 회의 영상이라든지 의회 홍보 영상을 게시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세련되게 눈에 띄는 특출한 컨텐츠를 가진 홍보관을 사실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다시도 이번에 경기도 의회가 새로 건물을 신청사를 건립을 해서 잘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 별도 홍보관을 마련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경기도 의회라든지 또 기업체에서는 포스코하고 삼성 이노베이션 홍보관이 좀 잘 돼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최신의 트렌드 홍보 기법을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3, 4월경에 네. 같이 한번 견학을 갈 예정입니다. 네, 여러 가지 작년부터 해서 홍보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는 거는 알겠고요. 물론 이제 외부의 어떤 의회라든지 다양한 회사의 홍보관을 둘러보고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 울산만이 가질 수 있는 또는 지역의 어떤 강점이나 특색을 좀 살려서 홍보관을 좀 꾸민다면 그러니까 결국엔 스토리를 좀 입히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3D 프린팅 사업이 울산의 중점 사업이다 그러면 의원들을 전부 다 3D 프린팅을 좀 해서 울산 지도 딱 해놓고 각 지역구별로 이렇게 하고 뭔가를 좀 전문성을 드러낸다라든지 어찌됐든 조금 그 산업하고 연계를 해서 재밌게 그래서 이제 한 번이라도 손님들 오시면 얘기를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의회 홍보, 그러니까 SNS 홍보를 할 때 사실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 건 울산의 기본적인 축제라든지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시청에서 홍보실이든 어디서든 그 카드 뉴스를 형태로 제작을 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 정책 또는 청년 정책 또는 축제, 대표적인 축제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도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저희 의원들한테도 각 SNS에 좀 같이 홍보를 하자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근데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카드 뉴스가 SNS에 카드 뉴스는 보기 쉽게 알기 쉽게 한 장짜리로 지금 예. 제작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그다음 의정 활동도 SNS에 그 단락으로 전부 다 네, 이렇게 하고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공유 채널이 지금 4개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4개 그 카카오 스토리 밴드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예. 채널 버튼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블로그라든지 카톡 공유 채널을 좀 추가적으로 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개개인이 본인이 지지층이라든지 그 지역구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바로 그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카톡이나 밴드로 바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공진님. 예, 반갑습니다. 예, 공진혁 의원입니다. 지금 계속 또 언론 홍보관에 관 부분부터 해서 우리 홍보 담당 쪽에 계속 해서 조금 제가 추가 질문하고 제가 또 다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아마 행감 때도 계속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해서 저도 좀 기억이 좀 많이 나는데 아까 김정은 우리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삭막한 어떤 이런 부분들 딱 들어오면 정중앙에 모니터 한 개만 딱 딸랑 있어가지고 보이는 부분들 해서 양쪽 벽면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LED나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좀 갖춰주게 좀 세련되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산업 우리 울산에 걸맞는 어떤 이런 부분들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언론 스크랩에 관계된 게 조금 문제가 돼가지고 저도 계속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가 최근에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할 것인지라는 부분을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신문 스크랩을 우리 직원들 내부용으로는 지역 신문 스크랩을 해서 직원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지금 내부용이다 보니 라이센스가 우리가 처음 도입할 때 내부용 라이센스를 도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외부용으로 포출하기는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 문의해 보니 그 외부용 라이센스만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 홈페이지에 그 스크랩을 바로 올려서 의원님들께서 의원님의 보도 자료에 대해서는 의원님 개인별 보도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저장을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방식은 저희들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그게 저작권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용으로 하면은 저작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가 내부용, 외부용 이렇게 그 확대되면 라이센스 비용을 좀 더 비용을 추가적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바로 적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거를 좀 이용을 하다가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 이제 할 때도 있고 지금 안 할 때도 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에 안 했으면 몰라도 또 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어서 다시 지적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우리 그 정책 그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그 임기제 공무원을 6명 이제 추가로 이제 배치를 받아서 이제 하기로 했는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외부 인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우리 이제 의회에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어려운기 때문에 아마 교육 일정을 잡아놓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존에 또 하시던 분들하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하고의 생각 차이나 또 의견 차이, 또 미묘하게 왜 또 이제 먼저 왔으니까 내가 뭐 선임이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것도 적절히 잘 보살펴 가지고 소통이 돼야지만이 우리 의원들의 하는 부분이 좀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는가요, 혹시? 예.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공정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 일부는 현실로 드러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분이 뽑혀 있고 지금 6분을 이제 상반기 중에 채용을 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 인사 교육팀에서는 이분들 뽑아가지고 이제 뽑을 때 일단 뭐 학위를 가지거나 자격증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융합될 것인가, 기존의 분들과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 기본적 인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뽑을 때 좀 신중하게 뽑아서 뽑고 난 뒤에 바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윤리라든지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저희들 뭐 감사관실이나 저희들도 교육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그걸 집체 교육을 한 1주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상임위원님별로 한 1, 2주씩해서 의원님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현장을 좀 뛰게 해서 한 달 반 정도 하드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현장으로 보내면 자연스럽게 융화되면서 녹아들게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고심을 하셔서 아마 임기제로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너무 장기적으로 신분 보장을 해주면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점은 좀 커버하면서 장점이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위원님들도 특히 이제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새로 오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씩 그분들 모아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과 또 새로운 분들, 그럴 때 되면 오셔서 좀 격려도 하시고 소통하는 자리 이런 것도 좀 자주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융합되면서 전문성을 올려서 현장에 바로 투입돼서 보좌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그분들을 나름대로는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최고라는 어떤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 편향되는 어떤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원만하게 소통이 잘 되어서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채용 시 이제 뭐 채용 그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어느 정도는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채용 시에도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고 정말 일을 제대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지만이 우리 의원님들이 제대로 된 의정 생활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좀 당부를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의원 연구단체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원당 우리 조례에 나와 있듯이 지금 우리가 한 5명에서 한 7명 정도 선에서 이제 저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든지 했을 때 저도 지금 약간 좀 작년에 이제 좀 난감한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하고 있는 자원순환에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용역을 좀 하려고 하니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있는 용역비로 가지고는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에 제가 진행을 못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행정에도 제가 좀 이야기를 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할 때 행정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같이 코드만 맞다면 같이 공동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좀 할 수가 있을지라는 부분을 좀 예, 입법정책 담당관입니다. 박태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예산상 한계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원순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연구과제 못하고 이제 견학으로 좀 활동을 정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연구단체에 비해서 조금 연구과제에 좀 치중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 좀 예산도 조금 더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만 장기간에 보면 한 3년 정도의 계획으로 단계별로 이제 개별 아이템을 좀 찾아서 연구 과제 수위를 좀 높여가면서 전체 금액으로 보면 한 6천 뭐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당장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집행부와의 문제는 집행부하고 좀 소통을 해서 현재 하려고 하는 용역 과제들이 뭔지 목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용역 심의위원회 자료나 이런 부분들 그 심의 결과나 심의 자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설명드리면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 저희가 이 주제와는 조금 별도로 다른 별도 주제를 잡으면 저쪽 주제와 어울려서 그 다음 단계에 저희 이 의회의 색깔을 가지고 집행부에 대해서 좀 조언도 드릴 수 있고 그런 좀 찝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 위주로 해서 제안을 드리고 집행부의 과제 진행 경과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소통을 해서 따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그 뭐 저희들이 외부적으로는 행정을 집행부를 이렇게 견제하는 역할이라고 하지만 또 같이 상호 보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돼야지만이 뭐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바꾸려 그러면 굉장한 시간도 걸고 어떤 이런 안 좋은 어떤 이런 선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또 왜냐하면 그 중간에 또 저희들이 낼 수 있는 의견들을 충분히 내면서 또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더 해가지고 이제 따로따로 가는 정책 지원관이나 입법 운영팀 아니면 뭐 상임위 활동, 연구 용역 결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시스템화 돼가지고 한 측에서 같이 이렇게 넘어가서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고 그걸 한 번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정책지원관도 저희 쪽에 있고 또 연구과제에 대한 부분도 입법 운영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나머지 부분하고도 소통을 잘하고 집행부하고 잘 얘기해서 그런 좀 융합된 정보를 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현석. 차장님, 그 주요 업무 보고 그 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식 회의는 지금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앞서 또 의원님도 제가 또 질문할 부분을 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작년에 비해서 또 올해 또 더 나은 우리 또 의회가 되기를 또 희망하고요. 뭐 제가 이제 느껴본 바로는 그 작년 한 해 보면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굉장히 일을 하면서 조금 신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뭐 제가 좀 부족하거나 좀 도움 받을 일 있으면 의회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응해 주셔가지고 일이 굉장히 수월하게 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동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또 일할 맛이 난다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좀 잘 좀 부탁드리고 물론 뭐 운영위원장께서 또 뒤에서 늘 이렇게 서포트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되는 거라 봅니다. 그런 거 보고 지금 17페이지에 보면은 그 우리 뭐 전상 장비 교체가 있는데 일전에 제가 작년에 이제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 교체를 하게 되면 이제 폐기를 하게 되면 폐기를 할 때도 아마 포맷을 해서 아마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혹시나 이 폐기를 하지 않고 조금 필요한 기간이나 이런 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좀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금 회의에 들어와서 이제 생각이 났는데. 우리 지금 보안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출입구에 이게 이제 본청하고 이제 같이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으로 다 거의 겸용으로 될 수 있도록 생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 바꿔
이미 바꾼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사실 지금 카드를 꼭 소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 뭐 보안 업체한테 얘기하면 충분히 지금 뭐 오래됐으면 이제 변경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또 다른 업체를 또 한다면 또 충분히 이렇게 교체가 가능하고 또 이렇게 의원들이 좀 편하게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회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추가로 좀 한 가지만 저 당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행사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니고 하면 늘 시상을 합니다. 시상을 하면 뭐 시장님이나 아니면은 뭐 각 구청장님이나 그 지역에 있는 의장님, 뭐 시의장님들 다 이렇게 상패하고 상장과 같이 이렇게 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전부 다 이런 크리스탈로 만든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제가 알기로는 뭐 재활용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는 큰 폐기물로 이제 논란이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울주군을 조금 예를 든다 하면 기념될 만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 뭐 옹기로 해서 거기에 이런 내용들을 거기에 넣어 가지고 한다든지 도자기 같은 이런 걸로 한다든지 그런 걸로 했을 때는 일반 상패보다는 훨씬 더 받는 분들도 뭔가 비용 측면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용 측면 잘 모르겠지만 받는 분들은 일반적인 어떤 크리스탈 제품의 어떤 이런 것들보다는 도자기나 아니면 자기나 이런 것들로 받았을 때는 뭔가 좀 뜻깊은 걸 제품을 뭔가를 이렇게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좀 새롭게 또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일반적인 그런 크리스탈 제품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울산에 맞는 뭐 고래가 됐든 뭐 해가 제일 이제 처음에 뜨는 울산이니까 또 뭐 해 모양이 됐든 이런 것들로 좀 고민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저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 의정 담당관님 제가 하나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가 발표가 됐는데 울산시가 예, 낮은 걸로 알고 굉장히 있습니다. 낮게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청렴도 평가 제도가 개편이 됐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지금 작년에까지는 예. 청렴도 평가를 할 경우에 일단 설문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설문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설문 받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지자체의 그 평가도가 좀 들락날락할 수가 있어서 아마 올해는 그거 플러스 해서 다시 잡으면은 청렴 이해동강 그걸 한 게 더 플러스 청렴 반부패 시책 평가 이걸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그 시책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더 가점을 부여해서 아마 평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아마 이게 올해 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아마 그 평가 결과가 나올 것인데요. 저희들도 5월달에 계획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잘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시의회에서도 재작년입니까? 재작년에 평가 나온 맞습니다. 게, 예, 21년도의 평가가 22년도 나왔는데 예. 지금 4등급으로 최하위로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내가 줄기차게 평가를 4등급, 1등급 받으라 세월이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2등급은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시장님도 직무수행 평가를 굉장히 잘 받고 계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잘 가야 안 되겠는겨.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평가 제도가 바뀐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좀 잘 대비하셔가지고 의회 저희들도 좀 평가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게 가산점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플러스 예, 알파 되는 맞습니다. 부분이. 예. 그런 걸 좀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을 하면 되는 거니까 아까 의총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외부
전문 교수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한번 받자는 얘기인데 뭐 그거 굉장히 좋은 얘기라서 오늘 그 시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듯이 정년도 평가가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대비를 잘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시려고 하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 사무처장께서는 오늘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